같은 말을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초대 질량 블랙홀은 단독 천체로서는 과학자들이 아는 한 가장 질량이 큰 천체이며 아마도 가장 희귀한 천체일 겁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보통 한 은하당 하나이지만 모든 은하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 초대 질량 블랙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제 함께 알아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최대 중 최대. 기존 천문 물리학에 따르면 표준 블랙홀은 초신성,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중에서도 특히 밝고 질량이 큰 초신성이 폭발했을 때 출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상 이런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30배에서 50배 정도가 상한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가벼운 것이 많다고 합니다. 태양의 수백 배, 수천 배 질량을 가진 블랙홀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요. 몇몇 후보가 나왔을 뿐입니다. 이는 중간 질량 블랙홀 문제라고 불리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대략 수십만 배 질량부터 이번 주인공인 초대 질량 블랙홀에 해당합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천문 물리학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사실 이 크기의 항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그만큼이나 흥미로운 것이 초대 질량 블랙홀과 은하와의 관계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핵에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이 없는 은하의 존재는 알려져 있지만 은하를 가지지 않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은하와 초대 질량 블랙홀의 형성에 관한 문제는 알과 달의 문제와 조금 비슷한데요. 주위의 물질을 모은 초대 질량 블랙홀이 먼저 출현한 건지 아니면 은하가 먼저 출현하고 그 중심에 블랙홀이 형성된 것인지 과연 어느 쪽일까요? 아직까지 통일된 견해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어디서 왔을까? 초거대 질량 블랙홀 형성의 가장 큰 문제. 그건 바로 이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물질이 한 점에 모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양의 물질이 모두 블랙홀의 특이점에 낙하해서 블랙홀의 질량을 늘리려면 매우 완만하게 회전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블랙홀 주위에 강착 원반이 형성되고 그렇게 끝날 뿐입니다. 물론 그 강착 원반이 블랙홀의 먹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초대 질량 블랙홀이 될 수 있을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항성 질량 블랙홀이 강착 원반의 물질을 흡수해 초대 질량 블랙홀이 된 예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에 의한 초대 질량 블랙홀 형성 경위를 알기 위해 빅뱅 30만 년 후에서 5억 5천만 년이라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시기는 우주의 암흑시대라고 불립니다. 이 시기의 우주는 수소와 헬륨이 거의 가득 차 있어서 아직 빛이 통과할 만큼 투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암흑시대와 뒤를 이은 재전리 시대에 걸쳐 초대 별, 퍼스트 스타가 빛나기 시작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초대의 별이 많을수록 물질은 먹혀나가고 별이 발하는 빛에 의해 물질이 재전리되어 갔습니다. 우주는 점점 투명해지고 지금의 모습에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암흑시대의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별의 요람, 즉 새로운 항성이 태어나는 가스나 먼지 덩어리였다고 하는데요. 은하 형성에 암흑물질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기존 학설입니다. 암흑물질이 중력에 의해 물질을 몰아세우고 에워싸기 시작하면서 머지않아 은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울타리의 중심에서는 물질의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태양의 20배 이상 질량을 가진 원시 별이 이때 대량으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 원시 별들은 아주 불안정해서
폭발 없이 빠르게 붕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을 때 붕괴되어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되는 것은 핵안에 집중되어 있던 물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원시별이 붕괴한 경우에는 그것이 통째로 블랙홀이 됩니다. 이윽고 이들 블랙홀끼리 합체, 초대 질량 블랙홀이 생겨난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해 이 이론에 몇 가지 수정이 더해졌습니다.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블랙홀 간의 합체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대신 은하핵에서는 태양의 수만 배, 수십만 배라는 방대한 질량을 가진 단독 원시별이 형성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주에 그러한 항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상상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아마도 이 원시별들은 반짝이는 일 없이 수천 년 정도 만에 붕괴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설은 언뜻 이치에 맞는 것 같지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초대 질량 블랙홀의 대부분이 태양 질량의 수천 배가 아니라 수백만 배, 수십억 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이 이렇게까지 비대해지려면 붕괴를 이룬 가설상의 원시별이 자기 질량의 수만, 수백만 배라는 엄청난 양의 물질을 천문학적인 단시간에 흡수해야만 합니다. 다만 실제 블랙홀의 경우 주변 물질이 거의 소진되기 때문에 무한히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나머지 물질은 강차 원반의 일부가 되어 낙하하지 않고 블랙홀 주위를 돌게 됩니다. 최초의 블랙홀.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새로운 이론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시 블랙홀설이 그러한데요. 이 이론의 요점을 요약하자면 일부 블랙홀은 애초에 항성과는 무관했고 항성이었던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블랙홀은 빅뱅 직후에 형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우주는 매우 온도가 높고 아담하였고 급속히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간 자체가 현재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간의 불균이란 부분, 즉 공간 왜곡에 포켓이 생기고 거기서 공간의 형상 자체가 물질을 압축해 붕괴를 초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원시 블랙홀에는 다양한 질량이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블랙홀은 플랑크 질량 정도, 즉 100만 분의 1kg이라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블랙홀은 아마도 빠르게 붕괴되어 지금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가장 큰 블랙홀은 태양의 수천 배에 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이러한 원시 블랙홀은 경이로운 물질 밀도를 가졌다는 조건하에 단시간에 대량의 물질을 흡수하여 현재의 초대 질량 블랙홀에 가까운 크기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후 주위의 물질이 모여 최초의 은하 형성을 촉진한 것이죠. 현재 우주에서는 원시 블랙홀도, 초대 질량 블랙홀도, 새로운 은하도 형성되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은 물질의 밀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이론에는 약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콤팩트한 우주에서 젊은 초대 질량 블랙홀이 급속히 성장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무엇 때문에 모든 물질 혹은 대부분의 물질을 흡수하지 못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럴 경우 왜 우주가 암흑시대에 돌입했는지도 불분명하죠. 물질은 우주에 흩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은하 안에 모여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의문은 초대 질량 블랙홀의 자연 발생이 빅뱅 직후뿐만이 아니라 빅뱅 이후 5억 년간 가능했다고 가정하면 풀 수 있습니다. 또한 왜 모든 은하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도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소은하의 경우는 단순히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 은하단에서 최대급을 자랑하는 삼각형자리 은하에도 초대 질량 블랙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현상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학설은 이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과학과 우주 보급을 위해 이 영상을 SNS에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